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수십 년간 지뢰밭과 철책에 둘러싸여 베일에 가려져 있던 최전방 비밀 요새가 있습니다. 바로 철원 소이산 지하 벙커인데요. 6.25 전쟁의 생생한 흔적이 담긴 이 금단의 땅이 새 단장을 마치고 마침내 대중에게 전면 개방됐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파른 산 비탈을 따라 모노레일이 아찔하게 올라갑니다. 해발 362m, 철원 소이산 정상. 평화로운 풍경 아래 수십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거대한 비밀 요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이 바로 소이산 지하벙커 입구입니다. 수십 년간 잠겨 있었던 이곳을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길이 300m에 이르는 콘크리트 미로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6.25 정전협정 이후 적의 공습에 대비해 미군 제2사단이 구축한 방공호입니다. 끝부분에는 삼거리나 사거리 또는 아래 위로 연결되어 있어서 북한군들이 어느 쪽에서 이제 몰려오든지 간에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남겨진 어둡고 차가운 전쟁의 흔적이 화려한 빛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벙커 중앙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와 영상물은 전쟁의 참상과 선조들의 희생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숙연함을 자아냅니다. 아, 이런 지하가 있었구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이렇게 어려웠던 이런 데가 있었구나. 2010년 미군 철수 이후 삼엄한 철책과 지뢰밭 속에 일반인 출입이 막혀있던 이 벙커는 군 당국과의 오랜 협의 끝에 새 단장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개방됐습니다. 2010년 미군 철수 이후에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9년 육사단과 해당 시설의 관광 자원화 필요성을 논의하며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뢰밭 속 비밀기지에서 살아있는 안보 교육장으로 오랜 세월 금단의 공간이었던 소이산 지하 벙커가 새로운 접경지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삼척시가 원전 해제 부지에 관광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 성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삼척시는 원전 해제 부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덕면 일대 172만여 제곱미터의 호텔과 리조트 등을 갖춘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5천억 원 가량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삼척시는 사업 추진 의지를 담보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로부터 예치금 10억 원까지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삼척시는 사업 부지를 매입한 뒤 실시계획 인가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하반기쯤 실제 공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아직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삼척시와 맺은 우선 협상 기간이 끝나 올해 한 차례 연장됐고 이 연장 기간도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자금 조달과 세부 개발 방안 등을 두고 민간 사업자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어려운 경기 탓에 자금 조달 등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민간 사업자와 또 만나 사업이 성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업 성사 가능성을 보고 협상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유치 요구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서 삼척시의 구상대로 원전 해제 부지 개발이 재궤도에 오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주말 사이 강원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영월군 주천강을 건너던 40대 낚시객이 불어난 강물에 휘말리면서 실종돼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26분에는 원주시 반고 관설동 뒷골교의 옹벽이 무너져 차량과 산책로의 통행이 제한됐고 영월군 상동읍 31번 국도에선 낙석이 발생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춘천과 인제에서는 불어난 물에 고립됐던 피서객과 주민들이 잇따라 구조됐고 강릉에서는 60대 선장이 실종됐다 해경의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강원 소방에는 침수와 고립 등 80여 건의 호흡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은 철원 171mm, 춘천 108, 강릉 87, 원주가 41mm였고 오늘 밤까지 강원 남부에 5에서 10mm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내륙과 산지 5에서 40mm, 동해안에 5에서 20mm, 모레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30에서 80mm, 동해안은 5에서 40mm의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장마와 함께 더위도 계속돼 내일과 모레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지난주 50%대에 머물던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계속된 비로 70%대까지 높아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50%대에 머물던 도내 저수율은 이번 주 들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오늘자 기준 75.4%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저수율이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홍천과 철원, 횡성 등 영서 지역의 경우 홍천이 83.9%, 철원 73.9%, 횡성 75.6%까지 높아지는 등 대체로 안정세를 찾았지만 춘천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43.3%로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의 경우 가장 낮은 삼척이 77.1, 강릉 77.8, 나머지 지역은 80%대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2026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어제 송암 스포츠타운 에어돔에서 개막식을 열고 닷새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71개국에서 선수단과 관계자 등 4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이번 코리아 오픈은 겨루기와 품새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되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랭킹 포인트와 우승을 놓고 경쟁하며 오는 22일까지 열전을 이어갑니다. 강원 지역 초등학생 순유출 규모가 최근 3년간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전출입 자료 분석 결과 강원권 초등학생 순유출은 2023년 376명에서 2024년 121명, 지난해 105명으로 줄었습니다. 강원권에서 원주시가 149명 순유입을 기록하며 권역 내 가장 큰 순유입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계는 이 같은 변화가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영향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2013년 이후 지방권 의대 선발 확대 흐름과 시점이 맞물려 관련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8월 지인에게 자신의 투자회사 직원으로 소개하고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개월 동안 5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계모임 회원 5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4억 1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받아왔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금 일부를 돌려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강원FC가 김대원 선수의 두 골에 힘입어 김천 상무를 2대0으로 꺾고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강원은 어제 강릉에서 열린 김천과의 리그 18차전에서 전반에만 두 골을 터뜨린 김대원의 맹활약으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8승 7무 3패, 승점만 31점을 기록한 강원은 인천에 패한 전북을 3위로 밀어내고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강원은 오는 2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제주 SKFC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 의과대학 연합 진료봉사 동아리인 이울진료회가 46년째 평창군 방림면 주민들의 든든한 주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울진료회는 110여 명의 단원들과 함께 어제와 오늘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과, 정형외과, 치과 진료를 하고 관절 주사와 초음파 검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울진료회는 1965년 창설돼 1980년부터 46년간 매년 여름과 겨울 2차례씩 방림면 방문의 의료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